안녕하십니까. 더 여론 5월 첫째 주 시간입니다. 오늘은 골프채에다가 손가락 표시를 사와서 새롭게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리얼미터 한국갤럽 KSI 조사입니다. 자, 리얼미터는 지난주 36%로 3%포인트 올랐습니다. 그리고 부정평가는 2.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했기 때문에 컨벤션 효과 때문에 좀 반등할 것이다. 그 전주 소폭 하락했습니다만 이때는 백신 수급 논란 때문에 당청이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 또 전당대회 한참 진행 중에는 또 친문대 또 비문 그 송영길 대표 대 다른 후보들 간에 치열한 경쟁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지지율이 오르기 어려운 시기였는데요. 아까 살짝 KSI를 보시고 갤럽 보셨지만 갤럽은 오르고 리얼미터 올랐는데 KSI는 살짝 떨어졌습니다. 지금 리얼미터는 3%포인트 올랐고 갤럽은 그 전주에 말이죠. 2%포인트 빠져가지고 최저치라고 발표를 했는데 또 5%포인트 올랐습니다. 이 흐름은 리얼미터하고 갤럽하고 좀 비슷한데 지난주에 갤럽은 좀 많이 빠졌어요. 제가 요일 변수도 있다고 했죠. 왜냐면 화수목 조사를 지금 하다 보니까 근데 이번 주는 5월 5일이 어린이날이었기 때문에 이틀 4일, 6일, 화요일, 목요일 조사했는데 그 전주에도 백신 수급이 가장 문제가 됐던 주 초중반에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갤럽 조사에서는 처음으로 20%대로 떨어지고 이거는 여론조사 기관들 중에는 유일하게 29%로 20%대를 기록했던 건데 갤럽도 오르고 리얼미터도 올랐습니다만 오늘 뉴스공장에서 KSI 조사 결과가 발표됐는데 금토 조사했습니다. 근데 요일 변수가 좀 있긴 할지 모르겠는데 이 낙폭이 지난주에 4%포인트 올랐다가 또 이번 주에는 6%포인트 가까이 빠졌어요. 그래서 뉴스공장에서는 김어준 공장장이 이거 튄 거 아니냐, 좀 너무 많이 빠졌다. 다른 요인이 있냐? 이강윤 대표가 다른 요인은 없는 것 같고 한 1, 2주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물론 조사 기관들이 조사하다 보면 조금 오차 범위 내에서 이렇게 튄다고 이제 얘기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또 비표집 오차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동응답 방식이거든요. KSI도 안심번호를 통해서 자동응답 방식으로 하면 일단 사람이 개입할 여지가 많지는 않습니다. 이 전화면접 조사에서는 면접원에 의한 비표집 오차가 좀 있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지난주 화요일날 뉴스공장에서 언급했던 TBS KSI 조사는 인사말에 안녕하십니까 여론조사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입니다. 저희는 TBS와 공동으로 이런 TBS라는 설명이 앞에 들어갔기 때문에 다른 조사기관들보다는 이 긍정평가 또 민주당 지지율이 좀 높을 수 있다. 왜냐하면 TBS 하면 김어준 공장장, 김어준 뉴스공장 뭐 이런 단어가 떠오르고 그러면 당연히 김어준 공장장이나 TBS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전화를 끊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 화요일 날 그걸 하우스 이펙트라고 합니다. 그걸 언급을 했고 그 부분이 이번 주에 혹시 인사말에서 TBS가 빠진 게 아닌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원 홈페이지에 갔는데 이게 등록이 되면은 하루 정도 있다가 올 수가 있어요. 지금은 설문지를 공개하지 않아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아마 인사말에서 TBS와 공동으로라는 워딩을 뺐다면 이강윤 대표가 아마 방송 시간에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김어준 공장장도 그 부분 얘기했을 텐데 지금 그 부분이 없는 거 봐서는 동일하게 TBS와 공동으로라는 워딩은 그대로 사용한 것 같은데 아무튼 맥락이 조금은 갤럽 리얼미터랑은 좀 다른 추세를 나타냈습니다. 추세는 보시면은 뭐 대체로 이렇게 비슷하게 흘러가거든요. 흘러가는데 지금 리얼미터하고 KSI 것만 먼저 볼까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조금 더 올라가다가 좀 빠지고 긍정평가는 좀 내려가다가 좀 하다가 좀 올라가고 근데 KSI 거는 요때 조금 한번 확실히 출렁임이 있었습니다. 재보궐선거 때. 그 다음에 이번 최근에 이거는 왜 그런지 설문지가 좀 공개가 되면 내일이나 뭐 다음 날 좀 공개가 될 것 같은데
설문지 공개가 되면 다음 주에 제가 또 분석을 해드리고 수요일 날 뉴스공장 원래 화요일 날 오전에 나가는데 이번 주는 김어준 공장장이 화요일 날 아마 뭐 휴가를 쓴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박시영 대표랑 나가는데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정당 지지도입니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이 한 5%포인트 리얼미터에서는 앞서 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좀 빠졌고 민주당은 올랐습니다. 컨벤션 효과가 국민의힘은 먼저 반영이 됐고 민주당은 이번 주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도 국민의힘이 좀 앞서 있습니다. KSY도 국민의힘이 좀 앞서고 민주당이 뒤처지는, 왜냐하면 대통령 지지도랑 비슷하게 지금 보수 응답층이 많이 응답하고 진보층이 많이 좀 응답을 덜하는 그런 경향성을 보이고 있는데, 갤럽은 경향성은 비슷하지만 늘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는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방금 설명드린 리얼미터였고, 한국갤럽 조사는 29%는 이제 무당층일 거고요. 28%가 국민의힘, 30%가 더불어민주당인데, 한국갤럽은 한 번도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앞선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4월 첫째 주 재보궐선거 기간에도 그렇습니다. 리얼미터는 이미 재보궐선거 전부터 국민의힘이 앞서 있었죠. KSY도 4월 첫째 주 요맘때 보면은 국민의힘이 지금 앞서고 있지 않습니까? 리얼미터는 계속 앞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재보궐선거 결과도 그렇게 큰 차이가 났던 거죠. 리얼미터를 지금 은근 자랑하는 것 같죠? 근데 맞습니다. 지금 리얼미터 조사 결과하고 선거 결과하고 항상 늘 제일 비슷합니다. 이런 결과를 보고 한국갤럽이 맞다라고 하는 것은 네 글자로 정신승리. 민주당 지지층에서 믿고 싶은 것만 믿으면 안 됩니다. 리얼미터는 정치 고관여층, 선거를 투표를 할 사람들, 선거에 관심 있는 분들이 하다 보니까 늘 선거 결과랑 가장 비슷하게 지금 맞아 떨어지고 있고요. 지금 KSY 조사는 왠지 이렇게 잘 가다가 이때 조금 확 좀 등락이 좀 심합니다. 요거는 1, 2주 더 봐야 된다는 거고요. 자, 이슈 조사입니다. 문재인 정부 남은 기간 적극 추진 희망 과제 YTN이 의뢰해서 지난 금요일 날 조사한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건데요. 가장 많은 것이 역시 백신 확보 등 코로나 극복 29.5%, 부동산 시장 안정화 24.8%, 한 5%포인트 차이입니다. 오차범위 내긴 합니다만, 왜냐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가량 되거든요, 500명이. 그러면 8.8%포인트까지는 오차범위 내기 때문에, 이거는 뒤집힐 수도 있다는 얘기지만, 그래도 오차범위 내에서 백신 확보, 코로나 극복, 이게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 11시에 취임 4주년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부동산 이슈가 가장 아쉽고, 아무튼 남은 임기 동안에 이 대북 문제, 한반도 평화 문제하고 부산 부동산 이 문제에 집중하시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국민화합과 통합 14.4, 일자리 창출 14.1, 한반도 평화 정착. 근데 요 기타에 있을 것 같은데 언론개혁, 검찰개혁 문제를 여기다 안 넣습니다, 저희가. 따로 보기를 안 빼가지고 이렇게 기타로 나왔는데, 물론 이제 언론개혁, 검찰개혁도 상위로 나올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만약 보기가 있었다면은 한 요 중위권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YTN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두 보기가 빠졌었는데, 이번 주에 자체 조사를 5월 14일 날 금요일 하는데, 그때 한번 언론개혁, 검찰개혁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송영길 대표는 중원으로 가기 위해서 민주당 지지층만 아니라 중도층도 이제 살펴봐야 된다. 근데 김용민 최고위원 등 친문 강성 의원들, 최고위원들은 개혁 여전히 중요하다. 검찰개혁, 언론개혁 해야 된다. 지금 세게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 긴장관계가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형성이 되고 있고, 언제든지 그 긴장관계가 또 폭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검찰개혁, 언론개혁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이번 주에 금요일날 조사해서 다음 주에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지난주 화요일 그리고 이제 목금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 그리고 다른 또 장관 후보자들 인사청문회가 있었죠. 그런데 이 미래한국연구소, 그 다음에 머니투데이가 PNR 리서치에 의뢰해서 조사한 결과입니다. 오늘 보도가 된 것 같아요. 자,
이 미래한국연구소는 아마 한국이 들어갔으니까 좀 보수적인 성향의 연구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질문이 이랬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종료되었습니다. 김 총리 후보자는 과태료, 자동차세 상습 체납, 학창시절 왕따 가해자, 딸 맞춤 펀드 의혹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임명에 대해가 아니라 과태료, 상습 체납, 왕따, 맞습니다. 이에 대해면 당연히 열받잖아요. 그러니까 임명하기에 문제가 보기에 임명이라는 표현이 있구나. 임명하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근데 이런 워딩을 이렇게 써주잖아요. 그럼 당연히 좀 부정적인 여론이 많이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은 이제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선생님께서는 뭐 임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렇게 또 의혹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다 보니까 부정적인 여론이 60% 가까이 높게 나타났는데, 제가 이제 여러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인사청문회 이후에 임명에 대한 찬반을 물어봤을 때 찬성 반대 여론이 한 60% 이상 높게 한 66%가량 3분의 2 정도가 반대한다 그러면 불안합니다. 임명 철회한 경우가 많았어요. 60, 한 5, 6% 이상 되면 70%까지 나오면. 근데 이 정도면 아마 임명이 될 것 같습니다. 제 느낌입니다. 그 다음에는 임혜숙 과기부 장관 후보자, 이화여대 교수가 되시는데요. 공무로 간 출장에 가족을 데리고 간 것과 13차례 위장 전입, 아파트 다운 계약서 체결, 배우자 논문 표절 의혹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선생님 이에 대해 어떻게 74%. 좀 위험합니다. 65%, 6% 이상 되면은 임명 처리한 경우가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조금 불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이거 임명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박준영 후보자. 항상 지금 두 분이 문제가 되고 있죠. 임혜숙, 박준영. 제일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영국 대사관에서 공사 참사관으로 재직할 당시 부인이 현지에서 고가 도자기를 관세를 내지 않고 반입해 국내에서 판매했다는 의혹. 도자기 쌓여있는 사진 보셨잖아요. 이게 이제 더 사실은 눈에 확 와닿던 부분이죠. 근데 이분은 사실 뭐 요것만 설명하면 도자기 반입, 이건 64%밖에 안 나왔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임혜숙 장관은 위장 전입, 아파트 다운 계약서, 논문 표절. 만약에 김부겸 장관도 이름 가리고 과태료, 상습 체납, 왕따, 이거는 사실 이름 가렸으면 이건 더 나왔습니다. 제가 볼 때. 근데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워낙 정치 오래 하셨고 행안부 장관 청문회도 했고, 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통과시켜주자. 이분 뭐 청문회도 과거 했었던 분이고, 또 원만하게 또 국정을 장관도 하고 국회의원도 했던 분이, 그러니까 대인관계 사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괜찮은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야에서 이제 그렇게 반대가 많지는 않은 거를 또 국민들은 알거든요. 근데 이 나머지 분들은 이 학자들이거나 아니면 이제 이 관에 있던 분들인데, 이런 분들은 잘 모르니까 요 내용만 보고 하다 보니까 요런 부분 위장 전입, 다운 계약서 좀 반대가 높았고, 도자기 반입 요거는 좀 낮았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노영욱 장관 후보자 61%로 이 세 분 중에서는 가장 낮았습니다. 이분의 의혹 볼까요? 특별 공급으로 분양받은 세종시 아파트를 임대한 뒤 본인은 관사에 거주하며 매각해서 2억 2천여만 원의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관사에 거주하면서 약간 시세 차익을, 요거는 이제 세 분들 중에서 이제 가장 좀 덜하다고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부겸 후보자가 이제 59.6%로 60%가 안 되고, 그 다음으로 이제 낮았지만, 이런 설명을 다 붙이다 보니까 좀 부정적인 여론이 많이 잡혔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두 분이 조금 위험합니다. 임혜숙, 그 다음에 박준영 장관 후보자. 근데 뉴스를 보니까 박준영 장관 후보자가 퍼센트는 낮은데 조금 더 이 도자기 문제 때문에 낙마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지금 또 이 편집해갖고 올리는 그 사이에 결정이 날지도 모르겠지만,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기자회견할 때 이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것과 또 일을 잘할 수 있는 건 좀 다르다. 그리고 정부에서, 그러니까 청와대 인사수석이 이거를
사전에 검증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요즘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요. 이거 다 모든 거를 샅샅이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이해해달라 그랬고, 사실 하태경 의원도 그랬었네요. 국민의힘 내에서도 도덕적인 검증은 우리가 비밀리에 따로 하자. 그리고 정책 검증을 하자. 이런 얘기들이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사실 윤건영 의원이 얘기했듯이 빌 게이츠가 와도 우리나라에서는 장관 못한다. 왜냐하면 또 주식도 신탁해야 되고 뭐 도덕적인 문제도 그렇지만 실제 여러 제약들 때문에 전문가들이 좀 장관을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것들이 실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여야가 좀 협의해서 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장관할 수 있도록 너무 이제 심각한 도덕적인 문제가 있으면 안 되겠지만 말이죠. 자, 그다음에 차기 대선 리얼미터도 이제 지난주에 양자 대결을 발표를 했는데 KSI가 오늘 발표한 겁니다. 아까 KSI 조사는 대통령 지지도 빠지고 국민의힘 올라가고 뭐 이런 분위기가 여기서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윤석열 올라가고 이재명 빠지고 그다음에 홍준표 올라가고 또 약간 보수적인 후보들은 다 올라갔어요. 이재명은 좀 빠졌죠. 그다음에 추미애 빠지니까 약간 진보 성향에서 빠졌습니다. 이게 그 TBS 공동의뢰 이 인사말이 빠진 게 아닌가 싶은데 아무튼 진보층이 좀 확 빠진 느낌이 들어서 말이죠. 아무튼 양강 구도는 지속되고 있습니다만 이재명 지사가 좀 빠졌네요. 근데 다른 조사 결과는 보면 또 그렇게 차이가 없는데, 자, 홍준표 대표께서 일찍 핀꽃, 일찍 시들어. 이 윤석열 전 총장을 얘기하는 건가요? 그러자 김웅 당권 도전한 초선 김웅 의원은 조화처럼 사시라. 당신은 조화야. 먼지 쌓인 조화. 그랬더니 이제 좀 더 공부하라라는 또 충고까지 하시지만 또 막말사료 대받았습니다. 김웅 의원이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김웅 의원이 또 이런 얘기했습니다. 홍준표, 김종인의 노욕이라더니 나에겐 위아래가 없다니. 그렇죠. 김종인 전 위원장한테는 노욕이라고 그랬는데 본인은 뭐 위아래가 뭐 이때는 또 없었네. 이건 또 김웅 의원 얘기가 좀 맞는 것 같은데 홍준표 전 대표가 이제 국민의힘 입당하려고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그리고 제가 아까 지나가다 보니까 우리 회사가 민주당 당사도 가깝고요. 또 국민의힘 당사도 가까워서 이제 점심 식사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봅니다. 근데 이 국민의힘 당사 앞에는 홍준표 전 대표 지지자들이 국민의힘 입당시켜라. 지금 계속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철부지가 날뛰면 초선 김웅과 SNS 설전. 철부지다. 홍의원 복당 기자회견. 더 이상 상대 안 한다. 난 이제 김웅하고 상대 안 해. 근데 검찰 후배인데 참 어떻게 하다 같은 보수 진영 어떻게 보면 이게 국민의힘과 민주당 뭐 이런 관계 같아요. 근데 이분은 국민의힘이고 이분은 국민의힘 들어가실 분이라고 이제 봐야 되는데 말이죠. 야 소장파 김웅 의원 또 다른 분들도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홍준표 복당 경계 마음만 받겠다. 들어오지 마라. 근데 이제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홍준표 대표 받아들여야 된다. 지금 이런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지금 불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보수 진영이 국민의힘 후보들이 지금 여전히 어려워요. 근데 홍준표 전 대표는 아무튼 이 노이즈 마케팅 잘 하고 있습니다. 5.5에서 7.0으로 올라갔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최근에 제3지대 뭐 창당 얘기 또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 나오니까 또 오른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다음 이재명 지사 조금 빠졌다고 했는데 친문 친이재명 갈등 조짐. 경선 연기론. 경선이 이제 당원 당규상 9월 달에 하기로 돼 있는데 6개월 전이니까. 근데 이재명 또 지사는 이거 외에도 이 김부선 씨가 자꾸 이렇게 갑툭튀 어디서 표팔이 장사질이야 이 가정설 고백하니까 역겹다. 지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재명 지사가 좀 빠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KSI 지사 빠졌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선 연기를 이재명 지사가 좀 친 이재명 지사의 의원들이 고민을 좀 하고 있고 이제 반대를 하고 있지만 이재명 지사가 전격적으로 수용하겠다 딱 이렇게 되면 이 경선도 좀 오히려 중도층도 흡수할 수 있고 노무현 대통령이 정몽준과 단일화할 때 통 큰 양보하면서 확 역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경선 연기론도 나중에 탁 받아들여서 지금도 격차 있지만 더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게 국민의힘과의 경쟁 과정에서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박영선, 김진애, 또 조정훈 뭐 이런 단일화 과정이 너무 그냥 빠르고 그냥 순탄하게 되다 보니까 흥행이 전혀 안 됐어요. 그렇게 되려면 흥행을 좀 하려면 연기를 해서 국민의힘이 한 11월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제3지대 만들어가지고 또 12월 이렇게 가게 되면은 최대한 좀 늦게 하는 것이 경선 흥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재명 지사하고 혹시 길 가다 만나면은 연기하시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을 좀 하고 싶을 정도로 지금 이런 갈등이 있는데 통 큰 양보를 하면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마무리입니다. 여론조사 관련 기사가 이제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조혜진 의원, 야 대선 후보 국민의힘 대선 후보 100% 여론조사 뽑자. 지금 이제 당심과 민심이 좀 혼재가 돼 있는데 지금 당심, 당원들은 지난번에도 보셨지만 이 민심하고 좀 달라요. 나경원, 오세훈 과정에서도 당심은 나경원을 좀 많이 지지해서 나경원 의원이 될 뻔했는데 이제 결국 이 여론조사로 100%를 하다 보니까 오세훈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대중성 또 당선 가능성을 보려면 이 100% 여론조사를 해서 경선 룰을 보완해서 윤석열을 받아들이자. 안철수도 그래야 또 국민의당도 들어오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일본 여론조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올림픽을 지금 취소해야 된다는 여론이 59%. 리얼미터 일본 지사를 제가 지금 만들까 고민 중인데요. 리얼미터가 있으면 이거 조금 더 객관적으로 했으면 한 70%, 80%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본 여론조사, 저는 사실 일본 여론조사가 굉장히 보수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응답률도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아. 응답률이 그렇게 높을 수가 없거든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응답률 계산 방식도 약간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여론조사 자체를 제 리얼미터 가서 좀 하면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한 70% 안팎되지 않을까. 올림픽 취소. 왜냐하면 지금 도쿄가 1000명 정도 확진자가 매일 나오고 있어요. 일본은 전국적으로 합치면 6000명이 넘어요. 6000명이. 우리나라는 지금 400명, 500명 이것도 엄청나게 걱정을 하고 있는데 6000명 넘고 있습니다. 도쿄만 1000명이 넘고. 이래서 일본은 지금 올림픽 좀 못할 것 같은데 무관객으로 개최하자는 의견이 23%. 그나마 하면 무관객으로. 이게 흥행이 되겠습니까, 이게. 그 다음에 그 관람객 수를 제한한 상태로 개최하자는 16%. 일본 참 난감한 상황이 됐는데. 자, 오늘 한국 여론사는 아니지만 일본 여론사 한번 언급을 해보면서, 오늘 준비한 더 여론은 이거로 다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역시 이렇게 쫙 보니까 리얼미터가 가장 정확하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보시면 말이죠. 여기 지금 포함이 안 된 여론조사기 만드십니다. 지난주 발표된 조원 CNI, PNR 등등 보시면 대체로 평균치는 리얼미터입니다. 이게 지난 2012년 대선, 2017년 대선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 서울대학교에서 2번의 대선을 연구를 해봤는데 가장 편향성이 덜하고 평균값이 리얼미터였습니다. 2번 다. 그래서 이렇게 좀 헷갈리실 때는 그냥 리얼미터만 보시면 된다. 오늘 이런 결론, 깔때기 결론을 하면서 오늘 서론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인트가 있으니까 좋은 것 같기도 한데 조금 자꾸 이렇게 가르치는 게 좀 헷갈리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너무 커가지고 콧구멍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청결하게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서론을 이걸로 마치도록 할 텐데 CPD 궁금한 거 없죠? 오늘은 이렇게 제가 진행을 하는데 오늘 좀 지루했나 봐요. 하품다 그러네요. 보통 이제 리액션도 해주고 이러는데 오늘 굉장히 피곤한 신경감 PD. 우리 시청자들께서는 재밌으셨죠? 그래도 다음 주에 더 따끈따끈한 소식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충성!